결국에는 이제 아이가 성장할수록 학원비 같은 이렇게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돈을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 정말 내가 벌어서 내 스스로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겠다. 제가 지방 아파트도 하셔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지방 아파트였어요. 그게 얼마짜리 물건이었죠? 감정가 1억 2천짜리. 그럼 얼마나 남은 거예요? 세금 같은 거 제외하고 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로 단타를 성공하셔가지고 저희 수강생님을 모셨어요. 닉네임 성장만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 성장만입니다. 계속 성장하시는 엄마인가 봐요. 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싶어서 성장 네. 공부로 지었습니다. 어떻게 키가 성장하는 건가요? 뭐가 성장하는 건가요? 자산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 자산. 훌륭한 뜻이 있네요. 네. 사춘기 자녀를 키우신다고 했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자녀들 나이가? 지금 첫째가 고1이고 둘째가 오. 중2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참 성장기에 그 예민함을 오.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전쟁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저도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어. 제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강사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라고 하면 많은 돈을 버실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매까지 진행하게 되신 거예요? 월급이 시간당 받는 거거든요. 네. 특히 학교에서 할 경우에는 강사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내가 좀 또 다른 일이 없을까 알아보면서 공부하다가 경매 수업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 생각보다 되게 박봉인가 봐요. 네, 특히 학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쉬엄쉬엄 하게 괜찮은 직업 아닙니까? 사실 이거를 저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 아이들은 막 뒷전이고 일하느냐고. 네, 수업 준비하고 다른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나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멋지네요. 큰아이가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중학생이면 원래 하던 일도 줄이거나 안 하시고 아이들한테 더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의 성장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딱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봐야지 하고 초등학교 때 앉아서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은 절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너무 그쵸. 화가 나서 막 안 좋은 욕도 막 갑자기 그럼요. 나오게 못 되고 가르쳐요. 등짝도 막 때리게 되고 그럼요. 이러면서 정신병 사이가 걸려요.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안 되겠고 좀 더 애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일을 찾게 됐던 겁니다. 너무 훌륭하네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한테 집중하느냐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뭐 이러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렇죠. 나는 그 집중보다 나한테 더 집중을 해서 내 성장에 난 도모를 하겠다. 이게 되게 건강한 마인드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뭔가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그런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개발도 사실 많잖아요. 뭐 독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 배워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경매 쪽으로 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자기개발 책도 저는 읽고 있고 북클럽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계시군요. 네,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가 성장할수록 학원비 같은 이렇게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돈을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려면은 남편 돈을 가지고 하기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서 정말 내가 벌어서 내 스스로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부동산이 뭔가 자산도 쌓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훌륭하시네요. 근데 부동산 경매를 딱 시작하셨을 때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건 혹시 없었어요? 처음에 부동산 경매 용어를 들었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쵸. 뒤돌아서면은 다 까먹고 이해가 된 것 같았어도 막상 다시 보면은 또 모르겠고 그래서 진짜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제 당자쌤 강의를 듣고서는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시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막상 권리 분석 같은 거를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별게 없어요. 네, 좀 쉬운 물건으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할만하네. 그리고 이제 단톡방 있잖아요. 저희 단톡방에서 제가 이제 모르는 거를 질문하면 코치님들이랑 또 다른 수강생분들이 대답을 해주니까 모르는 것도 많이
해결할 수 있어서 오. 생각보다 쉽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공부를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라 그러면 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필요한 것만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사실 경매 공부도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 전에 혹시 다른 투자도 하신 적 있나요? 제가 결혼 전에 주식이 그때도 막 붐이 일었었어요. 결혼 전이면 아주 먼 그쵸. 옛날이네요. 거의 어. 15년 이상 된 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 작전주 얘기를 막 주변에서 해줬어요.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언제 빠져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돈을 버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빼질 못해서 그냥 놔뒀더니 결국에는 주식이 감자돼서 없어졌어요. 회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네. 영원이 된 거잖아요. 네, 그쵸. 휴지조각이 되어가지고 음.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식 쳐다도 안 보게 됐고 예전에는 뭐 투자회사 같은 데서 투자하세요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혹해가지고 예금 같은 거를 1,000만 원 정도 넣어놓으면 매달 10만 원씩 1년 정도 수익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한 1년 정도는 이자가 10만 원씩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였고 이거 정말 좋다. 다음에 또 재가입을 해서 했는데 한 3개월 들어오더니 이게 이자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회사가 이제 없고 없어졌어요 또? 네, 그래서 한 또 2천만 원 이상 어. 손해를 보고서는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렸죠. 내가 이제 공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경매 공부를 그 다음부터 하게 된 거죠. 되게 뼈아픈 역사들이 있으시네요. 네. 돈을 잃고 나서야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해보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잃어봤던 슬픈 역사가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경매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투자를 전혀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원래 다 이렇게 투자로 돈 버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 돈을 버는 과정들이. 그거를 오히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당근. 근데 선생님이시면 원래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딱 들어도 1,000만 원 넣었는데 10만 원씩 매달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귄대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거 어떻게 그냥 다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랑 그냥 우리가 하는 공부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 자산 관리 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전문가니까 좋은 거를 추천해 줬겠지 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달았던 거죠. 네. 그래서 돈을 꽤 잃으신 다음에 시작한 경매인데 제가 지방 아파트도 하셔도 돼요라고 했을 때 이것도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처음에 시드가 부족해서 경매를 시작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지방 아파트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주택자거든요. 그러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고 그러니까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이제 되니까 비규제 지역에 그래서 1억 이하 물건을 하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지방에 이렇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공시가격이 1억 이하 물건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 낙찰받기까지 보고서는 몇 번 쓰셨죠? 한 7, 8번 정도 썼고 네. 그다음에 입찰은 2번째 갔을 때 낙찰을 받았어요. 되게 좋은 네, 케이스네요.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7, 8번 보고서 쓸 때까지 입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모의 입찰만 해봤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쓰는 것도 되게 초짜인데 정말 가서 입찰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7, 8번째 되니까 이거 내가 해봐도 낙찰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확신이 생겼군요. 보고서 쓰고 물건 브리핑하고 네. 그리고 분석하고 하시면서 그 와중에 확신이라는 게 생겼군요. 네. 그게 얼마짜리 물건이었죠? 감정가 1억 2천짜리 1억 물건이었고 2천. 네. 8,400부터 최저가가 나와 있었고 네네네. 제가 1억 441만 원에 1억 낙찰 400. 받았습니다. 네. 네. 낙찰받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되게 막 설레고 얼떨떨했거든요. 근데 이제 낙찰 받고 기분 좋게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받은 낙찰된 물건이 채권자랑 채무자가 다 법인이었거든요. 네네.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게 맞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부동산 세금 체납돼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셨냐? 뭔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랑? 저를 막 불안하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매 고수시냐고 혹시? 고수라고 해야죠. 저는 근데 정말 첫 낙찰 받은 초짜잖아요. 키를 내면 안 돼요 그때. 저 초짜인데요. 그러면서 저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제가 막 오히려 막 대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는데 돼. 그 사람도 초짜예요. 어차피 지금 질문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내가 진짜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막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떨어진 게 억울하니까. 코치님한테 또 이제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 제가 이거 한 게 맞나요? 물어봤었어요. 네네네. 그때는. 근데 다행히 문제가 문제 없는 물건이 없어요. 있고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매도까지 잘 마무리
마무리됐습니다. 네, 입찰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저도 이제 낙찰 받고 표 끊어가지고 영수증 받아갖고 나오고 있는데 그 알고 받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요? 이랬더니 큰일 나는 물건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요? 미납관리비가 엄청나요. 이러는 거야. 알아요. 이거 미납관리비 있는 거 다 알고 문제 있는 것도 알고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가 아플 텐데 이러는 거예요. 뭐 별 문제 없어. 그 미납관리비 그냥 냈고 다 잘 팔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낙찰 못 받으니까 배 아파서 이제 만약에 또 딱 잡고 이거 이런 물건인데 알고 받으신 거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알고 받았어요. 오, 네. 이제는 고수네요.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약간 창피하지 않아요? 그때 좀 당당하게 말할 거야. 근데 그때는 진짜 멘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뭘 잘못했구나. 나 첫 낙찰에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낙찰을 받고 다들 우시는 겁니다. 제가 낙찰 받고 운다 그러면 이해 못했죠. 네. 근데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또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멘토가 있고 물어보시고 뭐 문제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마음의 안정이 왔잖아요. 네. 그것처럼 정확하게 물건을 알고 들어가시거나 저같이 이렇게 멘토가 있는 이런 상태가 저는 경매하시기에 되게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경매는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명도부터 그리고 매도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하면은 케이스별로 진짜 다양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본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근.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파셨나요? 1억 440만 원 정도의 낙찰 받아서 네. 1억 1,900에 매도했습니다. 오, 1억 4천에 낙찰받고 1억 1,900. 1,900에 매도하셨는데 그럼 얼마나 남은 거예요? 세금 같은 거 제외하고 1,100 정도 아, 1,000만 원 정도. 네, 남는 것 같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투자금 얼마로 하신 거예요? 아파트의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만 있으면 네, 들어갈 네, 수 네. 있다고 들어서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준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3천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버셨네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교사, 강사 일 하시다가 명도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저는 이 집을 낙찰을 받을 때 처음에 빈집이라는 걸 알고서는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굉장히 명도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죠? 점유자가 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빈집에 물건을 놔두고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아,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간 상태였네요. 네. 그래서 살지 않을 뿐이지 짐을 조금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점유자를 찾기 위해서 제가 막 법인 연락처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주소를 봤더니 주소는 또 이 낙찰받은 집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법인 주소가.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도 이 집으로 오니까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경매계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더니 이 법인의 연락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무사를 통해서 이 경매 절차를 진행했더라고요. 그 경매 진행했던 대리한 법무사한테 법무사를 네. 찾았구나. 전화를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어. 나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드렸더니 또 개인정보니까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개인정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연락처를 저럼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락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법인의 등기를 떼면 주소가 나온다는 걸 알고 법인 등기를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찾아갔어요? 보니까 대표 주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 네. 또 개인 집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오, 잘하셨다. 근데 그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네네. 기다리다가 다시 이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연락을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왜 사람을 놔두질 않냐. 어떻게 냅둬? 빨리 네. 집을 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배당을 받을 게 있으니까 자기가 그때쯤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야죠. 그냥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연락이 오면은 그냥 난 잠수 타야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강제 집행을 진행했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그 집만 있어서 일단 1차 계고를 끝내고 2차 계고 때쯤 배당일이랑 가까워서 그때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원래 그런 성격이세요? 아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해서 연락이 결국에는 이제 돼서 이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사인 서류가 필요하니까 제가 그걸 드리고 비밀번호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연락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손해가 있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됐다. 원래 이럴 게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연락만 오면. 네, 제가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이제 강제집행 비용이랑 월세를 단체로 내시라 해야지. 그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월세는 안 받고 강제집행 비용을 받았습니다. 네. 돈을 받았어요, 네, 오히려? 받았습니다.
일단 집행하는 비용 받았고 미나칼립이 그쪽에서 정산했고 짐도 빼고 갔네요. 네, 그래서 박수. 잘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명도 과정이 되게 어렵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공포가 많아요. 경매 왜 못하세요 하면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명도가 무서워요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래 온화하시고 순수하신 분도 하시다 보면은 알아서 껴서 명도를 잘하게 되더라. 또 하나는 거기에 뭐 괴물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살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만 잘 되면 이사 가고 명도하는 게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요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잠깐 들으시기로는 내 집인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점유자가 있다면 그 점유자와 협의를 해서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법원이 도와주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라는 걸 통해서 법원이 집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걸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셔서 집을 돌려받으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가 돼 있던 집이에요? 네, 오. 올 수리되어 돼 있고 샤시는 안 한 집이었거든요. 와 너무 잘 됐다. 네, 그래서 너무 깨끗한 집이었고 다만 강제 집행하러 들어갔을 때 1차 때 보니까 도배가 조금 찢어진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도배가. 네, 그 부분만 수리를 다시 하고 매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오, 축하드립니다. 근데 경매하고 나니까 투자나 아니면 돈 버는 거에서 바뀌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경매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되게 큰 돈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알게 됐고 강제 집행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마음이 약해서 그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마음 약하신 거 맞죠? 아까 전에 네네. 화를 막 그러니까 내셨다고 화를 했는데. 냈는데 또 막상 생각하면은 남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막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되셨군요. 알게 됐습니다. 그 이렇게 경매를 한 사이클 돌려보니까 이제 경매를 하실 수 있는 고수가 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경매라는 게 할만하고 그쵸. 그다음에 평생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배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평생토록 써먹을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을 사는 가장 최고봉에 있는 어려운 과정인 경매를 이제 내가 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되게 한몫했을 것 같아요. 좀 더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건물주가 된다든지 건물주 돼야죠. 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경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변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다행히 반대하는 사람 없었고요. 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막 알아서 하고 하니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방 아파트 낙찰 받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 지방 아파트 팔리지도 않을 텐데 거기 낙찰 받았냐고 걱정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팔렸어 라고 하니까 그때 막 좋아하면서 돈 벌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여줘야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계획은 남편도 이제 나중에 경매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뭔가 성과를 많이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두 번째 물건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도 보고서 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 요즘 발표 안 하시던데요? 토요일 날 할 겁니다. 네. 당근 경매 그러면 추천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일단은 시대가 부족하지만 부동산으로서 자산을 쌓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배우면은 계속해서 돈 벌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액으로도 아파트를 매수해서 빠른 기간에 매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전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기가 깝깝하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배우셔가지고 전업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매라는 걸 통해서 다른 수입이 생기면서 조금 더 마음의 안정도 생기고 자산도 이렇게 키워가는 걸 알게 되면서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이제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 그 중에 하나로 또 경매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이 네. 매도민 한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매도 같이 하면서 이제 시드머니를 키워가지고 저만의 건물을 갖고 싶습니다. 네. 언제 하실 거예요? 날짜를 딱 정해보세요. 올해 안으로 뭔가 25년도 안으로. 네, 계획을 세워서 내년까지는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도민 했던 경험과 경매를 하셨던 기술을 더해서 건물을 낙찰받아서 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시고 싶다 이거네요. 네, 그것도 정말 아이디어한 거. 그래서 25년도에는 건물주가 되십니까? 네, 될 겁니다. 그럼 건물주 되셔가지고 또 나오시나요? 네, 또 초대해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아파트? 그거 안 팔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처음에 경매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배우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당자쌤 만나고 경매 강의 들으면서 과정 한 바퀴 돌려보니까 할만하다라는 걸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망설이시는 분들 꼭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고 돈 버는 기술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중에서 경매 투자도 공부하시는 항목 중에 하나를 추가하셔가지고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 돈 버는 도구로 하나 딱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